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부동산 주간 보고 2021년 8월 30일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타이틀은 뭐냐? 거침없이 오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지난주보다 상승폭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뭔가 핀트가 끝난다? 네, 언론을 보면 여전히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상승폭은 축소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땐 KB부동산의 이 주간 보도가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매매 상승률 0.66%, 서울은 0.41%로 지난주보다 상승률 모두 소폭 축소. 인천 매매가 전세가도 상승세 낮아짐. 네, 가던 인천이 약간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별을 보면 수도권 5개가 전국입니다. 수도권 쭉 올랐다 확실히 좀 지난주보다 진짜 전국도 그렇고요. 5개 강역시는 계속해서 오르곤 있지만 이전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률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국으로 볼 땐 충북,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전국입니다. 네, 충북이 1등을 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주간 보도 이거를 한 이후로 최초입니다. 네, 그럼 충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충북에는 천주가 있죠. 충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뭔가 변했나 보죠. 네, 그다음에 서울입니다. 서울은 강서, 성동, 금천, 용산, 구로입니다. 네, 강서구가 지난번부터 갑자기 상승 순위권에 들더니 1등까지 차지를 했네요. 네. 그 외에는 뭐 성동구도 지난번에 같이 강서구랑 등장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동두천, 오산, 안성, 의왕, 시흥 순입니다. 네, 동두천이 다시 1등을 차지했네요. 오산이 2주 연속 1등하다가 동두천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조정 대상 지역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선정되기 전에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그 심리와 그 행동 발빠른 사람들의 그게 이제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산, 안성 계속해서 1, 2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보시면은 수렴했다는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네요. 대략 한 0.28 정도? 네, 그 정도에 모여있는데요. 수도권 역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개 강시가 전국을 뛰어넘게 이렇게 전세 가격 주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전국으로 보면 제주, 대전, 인천, 경기, 대구 순입니다. 네, 제주가 여기서는 또 1등을 했네요. 그 다음에 대전이고요. 인천, 경기가 3, 4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은 여기 오히려 전세는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전세는 움직임이 좀 덜하고 매매가 확 올랐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이렇게 그 힘이 좀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 듯합니다. 네, 전세 서울은 중구, 구로, 용산, 송파, 성북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아까 매매엔 구로 말고는 여기 있는 거 지금 하나도 없었죠. 네. 그것도 약간 좀 미스매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는 강서 0.8%였는데 여기는 보면 중구 0.6%니까요. 확실히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그래도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 듯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도는 김포, 의왕, 용인초 인구, 광주, 평택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매매랑은 완전히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 의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매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건 다시 또 이쪽에 좀 꿈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매수 우위는 광주가 1등을 여전히 차지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하락을 했고, 인천 2등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 대전, 부산, 울산, 대구입니다. 유일하게 울산만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울산이 많이 오른 정도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울산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서울 강서구 왜 이러냐? 매매가 가을 이사철 앞두고 손님문이 잦아지긴 해서 입주가 난 물건이 드물어 매매로 이루어지는 빈도 적다. 간혹 손세는 매매 물건이 신고가를 경신, 학군서가 높은 우장산역 인근 단지들이 가격이 올라 거래되고 있다. 근데 우장산역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많죠. 화곡역도 그렇고 그 근처에 뭐 화곡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그 외에도 꽤 학교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금천구 가격이 대부분 9억 원이라고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로 덜. 신안성동 착공, 서부간선도로 지하. 네, 서부간선도로 지하는 개통했죠. 네, 지벨리 2020 프로젝트. 구 대한전선 부지 내
대형 종합밸리 건립 추진, 시흥동 일대 공공주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러 개발 호대가 있다. 네, 그래서 매도 효과는 강보합, 세유지, 2024년 개통 중인 신독산형 단지들의 매수 문이 많고, 두산 위브 등 가산 디지털밸리 인접 단지들도 소폭 상승 거래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친안산성역을 말하는 거겠죠. 동두천, 네, 우리의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 임급 지원에 매매급의 전세가 상승 영향으로 저가 매매를 찾아 유입되는 수요 있으나 입주하는 물건들이 기회에 높은 호가에도 거래되고 있다. 생현동 일대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 생활배달시설 가진 지행동 단지들의 매매가 강세이다. 하지만 8월 30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행동의 동두천에서는 그래도 좀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연수구입니다. 제2경인선, 네, 월판선, 수인분당선, 교통우제와 K바이오랩 허브 조성기에 매수. 사실 연수구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이죠. 네, 매물 없고 거래 정체. K도 송동료 착공호재, 옥령동 일대 월곡 발교선, 수인선, 인천 1호선 지나게 될 트리플 역세권 호재가 있는 원인지역 인근 연수동 일대의 매매가 꾸준히 상승세. 그다음에 광역시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가을 장마 거래 다소 한산, 첨단 3지구 개발 호재, 지하철 2호선 개통 예정, 매수의 꾸준. 재개발 추진 구역이 많아 기대감 높다. 신기동 일대와 투자에 관심이 높은 월계동 첨단지구 내 저층단지들의 가격이 올라 거래되고 있다. 운남 주공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들도 투자세로 높은 호가에 거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 청주시 흥덕구죠. 네, 아까 충북 말씀드렸죠. 복명동과 오성읍 일대 대규모 물량 분양 예정. 장마로 움직임 줄어 거래 주춤, 인근 지역 저평가 인식, 외부 투자 수요 꾸준. 학원과 상권이 밀집해 주거우조 높은 복대동과 복대동 1인 접반 상지로 가격되는 복명동 단지들이 상승을 보겠다. 네, 복대동과 복명동은 꾸준히 사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가를 봐야 되겠죠. 네, 중구 서래 중심 다수 지하철 노선. 그럴 수밖에 없죠. 웬만한 건 다 중심을 가니까. 전세세 꾸준, 신규 공급 없고, 전세 물건 월세 전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의 매물 부족, 전세 가격 상승. 용산구 전세 불량 계획 가리 입주가 나간 전세 매물들 호가가 상승. 6월부터 이주 수요 시작. 현대면세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진행 중 많아 지금 이도수가 있고 교통 편리한 역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직장인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꾸준한 편이다. 용산구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리모델링이죠, 정확하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동부 이천동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한강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김포입니다. 서울 주변 지역 전세가 상승, 멸건 부족, 수요 꾸준, 가격 상승,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 사이에 있는 감정동 일대 단지를 전세가 강세. 미추홀구 인천입니다. 이중인 하객 4구역, 주안 용현 하객, 미추홀구 전역의 재개발세 활발. 지역 내 우주기 꾸준, 가을 이사철 수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주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대전 유성구 전평형 매물 부족, 가격 상승, 대덕 연구단지 수요자 많은 전민동, 관평동, 항시대기 수요, 전세가격 강세, 초중고 인접, 학원 및 상가, 편의시설 접근성 뛰어난 남,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지족동, 하기동, 강부합세 유지. 포항 북구입니다. 인차 임대 전세 선언, 저금리로 임대인들 월세 전환, 인계단지 중심으로 전세 품귀, 가격 상승,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일부 투자 유입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높은 물건이 나오고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습니다. 금주에는 동두천, 오산, 인천 연수구, 안성, 인천 계양구, 의왕, 청주 흥덕구, 시흥, 용인초 인구, 화성. 네, 청주, 흥덕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수도권이다. 인천 수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률 세종, 네, 세종이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네요. 목표로 사라져 있긴 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세로 보면 김포, 의왕, 그 다음에 차트는 사라져. 안성, 대구 남구, 대전 유성구, 용인천 인구, 포항 북구, 김해, 청주 상당구, 부산 북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에 비해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임대차 3법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는 저희들이 이제 매매 지수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오늘은 좀 전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 1월 달을 100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큼 올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는 116입니다. 근데 서울이 120이니까 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122인데요.
그보다 높은 곳이 보면은 강북구, 120이 안 되는 곳이 네, 서대문구, 네가 있네요. 서대문구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서대문구는 좀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왜일까요? 네, 서대문구는 아시겠지만 부가연동이나 뭐 이런 쪽 그래서 그 입주 물량이 꽤 있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걸요? 네. 그 다음에 중량구 118, 거의 122, 일단 그래도 보시면 대부분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강남은 122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도 120, 네. 강동구가 110.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강동구에 지난 1,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화돼서 이렇게 가격이 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 틀렸네요? 아니죠. 그 다음에 송파구가 134로 어마어마하게 전세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송파구는 이제 강남구나 뭐 서초 이런 데서 대안으로서 송파구를 좀 더 이제 단지도 많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송파구가 제일 인구가 많거든요. 네. 5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자, 광역시로 갈까요? 광역시 중에 부산입니다. 자, 부산을 보시면 현재 109입니다. 그럼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120이니까 그 입에서는 전세는 좀 확실히 덜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09이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네, 여기 해운대구 역시죠. 해운대구. 그런 다음에 그다음 오른 곳이 네, 수영구.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면 의외로 이제 매매가격 상승과 거의 전세 지수 상승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세 지수가 오르는 지역을 찾으면 그 지역이 대부분 이제 매매가격도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건 거의 많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금주급처럼 삼는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는 114인데요. 114보다 높은 곳이 달서구. 네, 그런 다음에 약한 곳이 제일 약한 곳은 네, 북구. 있네요. 그보다 약한 게 달성군이네요. 그러니까 달서구가 계속해서 사실은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가장 그 좋은 뭐 서울의 강남처럼 그런 곳이지만 실제로는 달서구가 계속해서 오히려 좋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제로 달서구가 계속해서 매매 가격에서는 상승을 많이 이제 우리 차트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은 현재 120입니다. 120이니까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 그러니까 120을 인천 넘는 곳이 네, 연수구. 예, 연수구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서구.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수구와 서구에 가장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신축 아파트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입주하라는 그런 새 아파트에 살려고 하시는 그런 니즈가 많으신 분들이 글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구. 역시 중구는 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뭐 영종도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좀 논의를 쳐야 될 테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이고 너무 많이 갔죠. 그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네, 그다음에 대전입니다. 광주부터 봐야죠. 네. 왜 이렇게 많이 갔니? 네. 광주는 현재 106. 네. 여태까지 중에 제일 낮죠. 그다음에 동구 1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산구가 111이니까 실제로 광주에서도 광산구가 제일 잘 나가는 구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세만 보더라도 대략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구일수록 전세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대전은 현재 120이 120이니까 거의 그 서울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전이 그동안 세종 때문에 힘들었지만 세종 그 물량이 끝나면서 대전에 그동안 좀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구 수는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 서구가 특히 서구가 또 가장 대전에서 좋은 것이죠. 네, 확실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은 현재 113인데요. 121인 북구가 가장 네 있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113보다 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남구도 좀 네 좋네요. 자, 그다음에 경기입니다. 경기는 121. 네,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약간 좀 낮죠. 네, 또 워낙 넓으니까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126.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남은 보면 117.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그 성남 쪽이 전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2021년 3월에도 127이었는데요. 지금도 127입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이렇게 성남 쪽은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남은 재개발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입니다. 고양은 124.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안양은 120. 그러니까 111에서 120으로 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부천 122, 의정 121, 평택 121, 광명 121, 평택 117, 네, 안산 115.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핫한 곳들은 전세 지수가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택은 최근 들어와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전세 지수가 점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안산은 11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더 올랐지만 그만큼 전세가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은 106.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리 120.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가 130. 대단하죠. 그러니까 남양주가 핫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죠. 네, 3기 신도시 하려면 그곳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3기 신도를 청약하기 위해서 남양주를 사시는 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인도 123. 네, 확실히 대부분 수도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군포, 네, 전부 다 현재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다는 거. 네, 일일이 보면 너무 기니까요. 강원은 현재 102.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고요. 충북 106. 여기도 낮죠, 확실히. 네, 충주 이렇게 해서 청주 같은 게 107. 확실히 충북보다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남은 현재 108인데요. 천안은 100건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서울 수도권이 전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북은 103. 103이면 거의 뭐 보신 것처럼 오히려 100 이하까지 갔으니까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가 다시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도 104. 그러니까 경북도 104.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는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경남 보시면 알겠죠. 경남 그래도 106으로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세 지수만으로도 이 지역들이 이렇게 전세가 오르니 곧 매매가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